기업재난관리사 제1과목 재경감활동 정책 수립에 대한 예상문제 해설입니다. 본 문제의 순서는 많이 출제된 순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두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앞에 있으니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번호에 가로 꺽쇠가 되어 있는 것은 서술형 문제고 꺽쇠가 없는 번호는 약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서술형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136번 사업 연속성 정책 검토 시 사업 연속성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사항. 서술형에서 8번이나 출제된 문제입니다. 조직이 정의한 사업 연속성의 의미, BCMS 범위에 대한 정의, 사업 연속성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 조직의 BCMS 관리를 위한 운영 프레임워크, 원칙, 가이드라인과 최소 표준, 명확히 정의된 예산, 감사와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책임 권한, 이렇게 해서 의법력, 운원예라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의법력, 운원예. 사업 연속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술형 154번 사업 연속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서는 첫째 정책, 두 번째 조직, 세 번째 프로세스, 네 번째 문서화 및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정책입니다. 정책. 그 정책이 포함해야 되는 사항이다. 의법력, 운원예. 그 다음에 약술형에 최고관리자는 사업 연속성 정책을 수립하고 전파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는 사업 연속성 정책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 여기에서는 일단 표체지 공적승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또 다른 문제에서는 사업 연속성 정책에 대한 수립 원칙 해서 가로 채우기 문제가 나옵니다. 가로 채우기 문제가 나오는데 조직의 사업 연속성 정책은 BCMS가 설계되고 구축되는 과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조직과 지배구조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들은 사업 연속성 정책서에 설명되고 최고 관리자가 소유하며 조직 내부에 공약되어야 한다. 일단 나중에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6번 문제. 기업재난관리 표준에 의한 BCMS 구성체계를 PDCA 관점에서 각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하시오. 여기서 보듯이 3절과 4절은 플랜에 해당이 되고 5절과 6절은 do에 해당이 되고 7절은 수행평가 체크, 8절은 개선 액트에 해당이 됩니다. 플랜 중에서도 3절은 BCMS 기획에 해당이 되고 4절은 목표 달성 계획 수립에 해당이 됩니다. 3절 BCMS 기획의 내용에는 기업 경영 현황 분석, 요구사항 및 범위, 최고 경영진 및 관리자의 역할,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4절 목표 달성 계획 수립에는 BCMS의 목표 및 목표 달성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5절과 6절은 do인데 5절은 운영 및 실행, 6절은 교육 및 훈련입니다. 5절에는 BIA, RA, 사업 연속성 전략 수립, 재경감 활동 절차 수립, 실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6절은 교육 및 훈련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연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7절 수행평가 체크에는 BCMS의 수행평가와 유효성 검증을 위한 절차와 프로세스,
8절 개선에는 감사 및 검토를 통해 시정사항을 식별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PDCA는 워낙 중요한 거라서 다 뒤에 보면은 그 서술형 117번 문제에도 PDCA 모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3절, 4절, 5절, 6절 이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플랜의 내용, 플랜은 계획 수립이다. 그 다음에 do는 운영 및 실행이다. 체크는 감시 및 검토다. act는 유지 관리 및 개선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약술형 145번 문제에서는 플랜의 구성 요소 4가지와 내용을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플랜의 4가지는 계획과 목표, 표준화 및 지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4번 기업재난관리 표준에 서술된 기업 현황 분석 시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현황 분석 시 수행해야 될 사항은 BCMS의 목적을 정의하고 재경감 활동과 관계된 목표를 포함하여 조직의 목표를 명확화 및 문서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일으키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외부 및 내부의 요인들 정의, 그 다음에 리스크 성향을 고려하여 리스크 판단 기준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재경감 활동 준비 상태, 즉 성숙도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재경감 활동 도입 수준을 결정한다. 두 문자를 따서 목, 문, 요, 기준, 도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경영현황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약술형 105번에 가면은 기업의 경영현황 분석을 위해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 목표 및 정책, 이해관계자, 기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 및 협력관계, 재난 또는 업무 중단 사고 시 잠재 영향, 기업의 리스크 성향, 이렇게 해서 3가지 목, 이, 성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20번 BCMS의 수립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원 조직이 수행해야 할 역할. 앞으로 문제가 지원 조직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최고 관리자의 책무가 나오고 경영진의 책무가 나오고 담당 부서의 역할이 나옵니다. 일단은 지원 조직이 수행할 역할은 문지계 통보, 재경감 활동을 담당하는 경영진의 책무는 팀범 예성, BCM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는 문제에서는 총정모 환인, BCMS 최고 관리자의 책무라는 문제에서는 치통, 자중, 달계. 일단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구분해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BCMS 업무 수행을 보조하고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문서화, 조직 내 각 부서의 BCMS 수행, 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 BCMS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모니터링 및 통제,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보고 조치 및
보고 및 조치 이행, 이렇게 해서 문지개 통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먼저 얘기했던 136번 문제, 제일 첫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죠. 아까 사업 연속성 정책 검토라고 했는데 그 사업 연속성 정책이라는 게 이 정책을, 여기서 1번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업 연속성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정책, 조직, 프로세스, 문서화 및 시스템 등의 4가지로 나눠진다.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첫 번째 정책, 두 번째 조직, 세 번째 프로세스, 네 번째 문서화 및 시스템인데, 첫 번째 정책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연속성의 정의, 관리 목적 및 범위, 관리 정책 및 원칙, 관리 체계. 앞 문제에서 정의됐던 건 좀 다르죠. 정목체계라고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목체계. 두 번째 조직은 업무 연속성 관리 조직과 위기관리 조직 2가지로 나누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와 위기시 관리 방안에 대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서화 및 시스템은 업무 연속성 관리를 위한 문서 및 시스템.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짜여져 있다. 약수령 108번 문제는 최고 관리자는 사업 연속성 정책을 수립하고 전파해야 한다. 사업 연속성 정책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특징을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표체지 공적승이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표체지 공적승. 그 다음에 사업 연속성 정책에 대한 수립 원칙,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조직의 사업 연속성 정책은 BCMS가 설계되고 구축되는 과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조직과 지배구조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 이들은 사업 연속성 정책에서 설명되고 최고 관리자가 소유하며 조직 내부에 공약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서술형 제일 첫 문제에서는 사업 연속성 정책 검토 시 사업 연속성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었고, 포함해야 하는 사항, 의법력, 운원예,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었고, 154번에서는 사업 연속성 프레임워크는 정책, 조직, 프로세스, 문서화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정책의 의목, 정체, 업무 연속성의 정의, 관리 목적 및 범위, 관리 정책 및 원칙, 관리 체계. 그 다음에 108번, 약수령 108번에서는 사업 연속성 정책의 특징, 표체지 공적성. 그 다음에 좀 전에 115번에서는 사업 연속성 정책에 대한 수립 원칙.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마지막 문제 117번. 재해경감 활동 관리 체계, 즉 BCMS의 모델인 PDCA 모델의 주요 내용.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술형 146번 문제, 거기에서는 3절과 4절은 플랜이다. 5절과 6절은 do다. 7절은 체크, 8번은 액트. 이렇게 해서 각 절별로 절의 내용, 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PDCA 사이클, PDCA 모델의 주요 내용을 절 구분 없이 서술하는 게 문제다. 자, 기업재난관리 표준은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의 수립, 운영 및 실행, 교육과 훈련, 감시 및 검토, 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 등을 위한 프로세스 접근 방법으로 플랜, do, check, act 모델을 적용한다. 여기 설명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수립, 이것이 플랜에 해당하는 3절, 4절 해당되고, 운영 및 실행, 교육과 훈련, 이것은
do에 해당하는 5절, 6절에 해당이 되고 체크, 감시 및 검토는 7절, 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 등은 8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플랜은 계획 수립, 기업의 정책 및 목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재경감 활동의 목표, 프로세스, 절차를 수립, do, 운영 및 실행, 재경감 활동 목표, 프로세스, 절차의 실행,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합니다. 체크, 감시 및 검토에서는 재경감 활동, 정책 및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여 관리자에게 시정 및 개선 활동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액트, 유지관리 및 개선은 관리자 검토, 재경감 활동 관리 체계의 범위,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 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술령 145번 문제에서는 플랜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첫째는 계획, 두 번째는 목표, 세 번째는 표준화, 네 번째는 지시사항. 참고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술령 문제입니다. BCMS의 범위 결정 시 결국 BCMS 수립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범위를 결정할 때 제품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방법 및 툴 하면은 무조건 비용 편익 분석, 스와트, 재무계획 및 관리, 적절한 국가 및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벤치마킹, 패스텔러 분석, 시장 분석 기술, BIA 분석. 이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술형에서 9번이나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106번 문제에서 BCMS의 범위 설정 시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이 가능한 선택사항,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연수전변, 사업 연속성 계획 수립, 리스크 수용, 리스크 전가, 변경, 보류, 종료라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다음, 기업의 경영 현황 분석을 위해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하는 사항. 여기는 표이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업의 운영 목표 및 정책, 이해관계자 기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 및 협력관계, 재난 또는 업무 중단 사고 시 잠재 영향, 기업의 리스크 성향.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목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으로 하면은 목적과 좀 혼동이 돼서 목표로 바꾸면 표이성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표이성 105번. 역시 서술형 104번 문제에서 기업 현황 분석 시 수행해야 할 사항, 그것은 목, 문, 요, 기준도, 목적, 문서화, 요인들 정의, 리스크 판단 기준 설정, 준비 상태 파악, 도입 수준 결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28번. BCMS에서 최고 관리자의 책무, 치통, 자중, 달계, BCMS가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BCMS 요구사항을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BCMS 수립, 시행, 운영, 감시, 검토 및 개선하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유효한 업무 연속성 관리, 중요성 전달 및 BCMS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BCMS가 예상되는 BCMS의 결과를 달성하였음을 보장한다. 지속적 개선에 대한 감독 및 지원을 한다. 최고 관리자의 책무는
치통, 자중, 달계. 치통, 자중, 달계. 앞에서 지원 조직이 수행해야 할 사항, 수행해야 할 역할에 문지계 통보,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경영진의 책무는 팀범 예성, 담당 부서의 역할은 총정모 환인, 그 다음에 기업 156번 기업진흥관리 표준을 참조해 최고 관리자의 책무를 수행한 활동의 근거에는 또 정확, 역당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치통, 자중, 달계. 최고 관리자 책무, 치통, 자중, 달계. 다음 141번 조직에서 최초 재경감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 7단계. 최초입니다. 최초 재경감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 7단계니까 이것은 순서대로 외워야 되겠죠. 순서대로. 첫 번째는 인식 확산. 그리고 BCM의 사례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런 인식을 조직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 범위 정의.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BIA, RA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연속성 전략 선택을 하고 대응 방안 개발 및 구현을 한다. 그 다음에 데스크톱 모의 훈련 준비를 수행한다. 그렇게 해서 계획 초안을 만들어진 계획 초안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최초 계획 연관 활동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 7단계. 인범 BR 전대모. 다음 155번 제품 및 서비스 또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BCM 범위 선택 여부 결정 요인. 고객 요구사항, 규제나 법률적 요구사항. 조직의 수익 구조 관점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라인. 홍수의 취약, 위험시설에 가까이 위치되어 있는 등 일반적으로 위험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 고법 비위. 고등법원에도 비리가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고법 비위. BCM에서 범위 선택 여부 결정 요인 고법 비위. 범위 결정 시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방법 및 툴 하는 비용 편익 분석, 수압 분석, 재무 계획 및 관리, 적절한 국가 및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벤치마킹, 패스텔러 분석, 시장 분석 기술, BIA 분석. 다음에 다음 문제 125번 BCM에서 범위에 대한 검토는 최소한 연 1회 수행되는데 이러한 재점검 주기와 관계없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벤트 프로세스와 우선순위에서 중대한 변경사항을 식별한 BIA 수행 조직의 리스크 선호도의 변화 시장 상황의 변화 M&A 신제품 서비스의 출현 또는 운영 개시 제도적 혹은 법적인 요구사항의 변화 결국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됐으면 BMS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뜻이죠. BM 제법 호시. 다음 133번 BCMS 범위 설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문제는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고려사항 BCMS 범위 고려사항 경영 현황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법률 및 규정사항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범위 설정 시 고려사항. 바로 앞 문제에서는 범위 설정 시 주기와 관계없이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벤트, BM 제법 호시. 또 다음 문제 BCM에서 범위 설정 시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이 가능한 선택사항, 연수 전변, 사업 연속성 계획 수립, 리스크 수용, 리스크 전가, 변경, 보류, 종료. 연수 전변. 앞에 범위 결정에 대한 전략적 선택 툴, 비용 편익 분석, 수학 분석 등등. 또 제품 서비스 또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BCMS 범위로 선택 여부 결정 요인에서는 고법, 비위, 고법, 비위. (111번) 제조 분야 기업에서 보호해야 할 자산의 종류. 이것은 4번이나 출제됐지만 별도로 외우진 않겠습니다. 다음 110번 제조 분야 기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안전관리 법령. 제재 자산 도화대. 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업 재해 경감법.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9번 BCM 문서의 묶음. 재경감활동 정책서, BIA 보고서, RA 보고서, 사업 연속성 전략 보고서, 위기관리 계획서, 사업 연속성 확보 계획서, 부서별 업무 복구 복원 계획서, 모의훈련 계획 스케줄 및 보고서, 인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들과의 서비스 수준 협약, 재위기 상황 시 대체 업무 장소 구조 지원 등을 위한 제3자 전문 서비스와의 계약, 정전 BR 위연복 모인서 3. 외우기 어렵습니다. 정전 BR 위연복. 베스킨라빈스가 정전이 돼서 이연복 씨가 쫓아왔다. 151번 기업재난관리 표준에서 보호해야 하는 자산. 사기, 정전, 부공. 사람, 기술, 정보, 전문 기술. 부지, 공급품 및 정보.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8번 최고관리자는 사업 연속성 정책을 수립하고 전파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사업 연속성 정책의 특징. 서술형에서는 사업 연속성 정책 검토 시 사업 연속성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의법력, 운원예. 또 다른 서술형에서 사업 연속성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프레임워크 정책에서는 의목정책. 이것은 사업 연속성 정책의 특징. 뒷부분의 약수령 115문제에서는 사업 연속성 정책에 대한 수립 원칙. 일단 이 문제에서 조직의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재경감 활동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 프레임워크. 가용자원의 활용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BCMS 범위 내 모든 요원에게 공개. 정기적 또는 기업 활동 내 변화 발생 시 지속적인 적합성 검토. 이해 관계자 요구에 부합함을 최고 관리자가 승인해야 한다. 표책의 공합승. 아까는 표체지 공적승 이렇게 였나 보네요. 표책의 공합승. 다음 118번 기업의 경영 현황, 조직의 상황, 이해를 수행하는 목적. 가로 채우기 문제인데 벌써 답이 써있네. 초기 단계에서 사업 연속성을
조직의 전반적인 전략에 부합시키는 주 목적은 BIA 아래 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사업의 방향과 초점, 즉 단기, 중장기 사업계획, 성장이냐 긴축이냐 구조조정 등 사업계획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BCM 관련 전략과 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함이다. 전략과 방향. 145번 플랜의 구성요소 4가지와 내용. 앞에서 PDCA 관점 얘기하면서 또 PDCA 모델을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죠. 플랜의 구성요소 4가지는 계획과 목표, 표준화,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다. 계획에는 프로젝트 계획서, 업무 계획서 등이 있겠죠. 목표는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기재되어야 하고, 표준화는 업무 내용이나 업무 처리 순서를 사양서, 매뉴얼, 요령, 지도서, 가이드라인, 표준서 등을 명확히 해두어서 누가 하더라도 그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시사항. 이렇게 플랜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150번 재경감 활동을 담당하는 경영진의 책무, 팀범 예성, 재경감 활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담당자 또는 팀을 임명, 관리 절차와 프로그램의 범위 정의, 재경감 활동 예산 승인, 관리 절차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 팀범 예성. 앞에서 나온 최고 관리자의 책무는 치통, 자중, 달계. 뒤에서 나오겠지만 최고 관리자의 책무를 수행한 활동의 근거는 정확, 역담. 다음 BCMS 범위 설정 시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선택사항 중에 리스크 전가에 대한 설명, 특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직 외부의 제3자에게 전달되어야 더 잘 관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는 아웃소싱, 오프쇼링, 보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153번 BCM 담당 부서의 역할, 총정목, 환인. 최고관리자의 책무는 치통, 자중, 달계. 경영진의 책무는 팀범, 예성. 최고관리자의 책무를 수행한 활동의 근거는 정확, 역당. 이 문제에서 전사 BCM 관리 업무 수행, BIA 총괄 모의 훈련, 전사 BCM 정책 및 전략 방향 수립, 전사 BCM 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외부 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보고, BCM 인식 확산 활동, 총정목, 환인.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156번. 바로 나오네요. 기업진흥 관리 표준을 참조하여 최고 관리자의 책무를 수행한 활동의 근거는 정확, 역담, BCMS 정책 수립, BCMS의 목표와 계획 수립 확인, 조직의 역할과 책임, 수행 역량 파악, BCMS에 대한 담당자 지정 및 권한, 수행 역량 부여, 정확, 역담. 다음 115번 사업 연속성 정책에 대한 수립 원칙 세우기. 사업 연속성 정책. 조직의 사업 연속성 정책은 BCMS가 설계되고 구축되는 과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 조직과 지배구조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들은 사업 연속성 정책서에 설명되고 최고 관리자가 소유하면 조직 내부에 공약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프레임워크가 나오죠. 프레임워크. 서술형 154번에 사업 연속성 프레임워크는 정책, 조직, 프로세스, 문서 및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책. 정책은 의목정체. 업무 연속성의 정의, 관리 목적 및 범위, 관리 정책 및 원칙, 관리 체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프레임워크의 중에서 정책,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사업 연속성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의범, 역, 운, 원예, 의범역, 운, 원예, 조직이 정의한 사업 연속성의 의미, 범위에 대한 정의, 역할과 책임, 운영 프레임워크, 원칙, 가이드라인과 제소표준, 명확히 정의된 예산과 또 감사와 지배구조, 의범역, 운원예, 원예, 의범역, 운원예. 그렇습니다. 다음 116번 사업 연속성 목표 및 그 목표 달성 계획에 대한 설명. 조직이 BCMS를 초기 실행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 도입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 기법은 조직의 특성이나 규모 및 복잡성, 그리고 BC 실행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성, 규모, 복잡성. 특성, 규모 및 복잡성. 사업 연속성 정책 목표. 사업 연속성 정책. 사업 연속성 정책의 특징. 이거는 아까 앞에서 표체지 공적성. 표체지 공적성. 마지막 문제네요. 132번 BCMS 수립 방법 및 기술 측면에서 관리 시스템 효과를 검증하시는 항목. 공프, 문검, 레교계, 최고관리자의 공약과 리더십, 성과 측정을 위한 공식적인 프로세스, 문서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검증, 의무조항인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검증, 모든 레벨의 광범위한 의견 관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응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BCMS 효과 개선. 자, 이제 문제는 끝났는데, 보면은 사업 연속성에 대한 것이 사업 연속성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4가지로 구분된다. 정책, 조직, 프로세스 및 문서화 구성되고, 그중에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의법력, 문원예. 사업 연속성 정책에 대한 수립 원칙은 조직의 사업 연속성 정책은 BCM에 설계되고 측정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야 하고, 조직과 지배구조는 성공적인 프로그램 설계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들은 사업 연속성 정책서에 설명되고 최후 관리자가 소유하며 조직 내부에 공약되어야 한다. 좀 빨리 읽었죠. 사업 연속성 정책의 특징에는 표체지 공적성, 목표의 부합, 체계 제공, 지속적인 예산 약속, 공개, 적합성 검토, 승인. 자, 제1과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